비 오는 밤이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과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여 밀려 들어왔다. 피비린내, 소독약 냄새, 울음, 고함, 삶과 죽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그곳.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낡은 패딩, 찢어진 운동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도 마치 모르는 척, 혹은 귀찮다는 듯 옆으로 피해 지나갔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저런 사람은 응급실 들어오면 진짜 곤란해.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말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달려나왔다. 응급실 말단 행정직 하은정이었다. 잠시만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보호자들도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쳐다보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은정이 직접 그의 팔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피부, 삶의 온기가 거의 사라진 팔. 괜찮으세요? 저기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패딩을 벗어 그에게 덮어줬다. 그리고 혼자 온몸으로 그 남자를 부축해 트리아지 룸으로 끌어넣었다. 그 남자가 간신히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 돈이 없어. 은정은 그의 말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사람부터 살리고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 응급처치 비용을 먼저 긁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매달 한두 번씩 이런 환자가 오면 그녀가 대신 내주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은정은 늘 말했다. 사람은 돈보다 먼저 살아야죠. 그날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선택이 자신을 향한 무수한 비난을 불러올 걸 알았다. 은정의 동료 중 하나가 뒤에서 말했다. 또 저런 사람한테 돈 써? 얘는 진짜 왜 저러냐? 다른 간호사는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VIP 환자 못 받으면 병원장 또 난리 날 텐데. 그 말들이 전부 들렸지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그 남자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그녀가 살리고 있는 이 남자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걸. 그는 전국 40여 개의 병원과 의료재단을 소유한 대재벌 회장 강재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강도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세상에 알려진 모습과 달리 재원은 자신을 둘러싼 갈등과 자식들의 탐욕과 가문 내의 정치 싸움에 지쳐 있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직접 보기 위해 철저히 노숙자처럼 꾸미고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은정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도 단 한순간도 그를 의심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단지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재원은 응급실 침대 위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은정이 그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너는 누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나를 돕느냐? 왜 아무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까지 따뜻하냐?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의사 하나가 말했다. 이 환자 돈 없어 보이는데 응급처치 계속해야 돼요?
은정은 순간 칼로 베는 듯한 상처를 느꼈다. 하지만 즉시 말했다. 예, 해야죠. 이분 지금 위험해요. 의사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진짜 돈도 없는 사람 살려봤자 문제만 늘어나. 그 말에 은정은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생명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을 재원은 눈을 반쯤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선한 행동이 그에게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가슴 깊이 박히는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너무 많은 착한 척들을 봐왔다. 너무 많은 계산된 친절을 봐왔다. 너무 많은 돈 앞에서 뒤집히는 사람들을 봐왔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 진짜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재원은 자신의 심장이 오랜만에 뜨겁게 반응하는 걸 느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이 갖지 못한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때 처음 마스크 너머로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러나 은정은 몰랐다.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썩어 있는 구조가 곧 그녀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은정은 더더욱 몰랐다. 이 남자가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며 가장 거대한 반전의 중심이 될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응급실 한쪽 구석,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은정은 재원에게 덮어준 패딩을 다시 여며주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산소포화도 수치는 위태로웠고 맥박도 불규칙하게 튀고 있었다. 지금 이 남자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탈진이 아니라 어딘가 심각하게 몸이 망가져 있었다. 은정은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환자 추가 검사 필요해요. 탈수만이 아니에요. 저혈당도 있고 체온도 너무 떨어져요. 폐 쪽도 이상해 보여요. 의사는 차트를 대충 보더니 아, 노숙자면 만성질환 많아요. 수액 맞으면 버틸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없으면 더 해주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려 했다. 보호자 없어도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은정은 그 남자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짜증을 감추지 못한 채 뒤돌아봤다. 서은정 씨, 여기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VIP 수술 들어갈 사람도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노숙자 하나 처리하느라 시간 뺏기면 병원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해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잠시 멈췄다. 의사의 표정이 굳고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은정의 선함이 이 병원에서는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이 사람 혹시 큰 병 발견되면 입원비 못 내요. 내일 아침에 도망가 버리면? 그럼 통째로 우리 병원 손해야. 왜 당신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요?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살릴 수 있는데도 돈 때문에 버리는 건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차갑게 말했다. 서은정 씨, 너무 이상적인 소리만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알아두세요. 의사는 돌아섰고 그 순간 간호사 둘이 작게 속삭였다. 또 시작이네. 정말 착한 건 알겠는데 병원 시스템 좀 이해하지. 그러니까 승진도 못하지. 원래 저런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
그 말들이 모두 들렸지만 은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에 상처받기에는 지금 보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은정은 다시 재원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금만요.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때 응급실 출입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은정의 남자친구 강도윤이었다. 도윤은 원래 응급실과 관련 없는 재단 사무국에서 일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엄청 바빠 보이는 중에도 비번 시간에 일부러 은정을 보러 온 듯했다. 은정아, 너 오늘도 식사 못했지? 도윤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은정은 도윤이 온 것도 몰랐던 듯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도윤아, 미안. 지금 이분이 좀. 도윤의 시선이 환자로 향했다. 낡은 패딩, 더러운 겉옷, 손톱 아래 시커먼 때, 형체를 잃어가는 얼굴. 도윤은 인상을 찌푸렸다. 저 사람, 노숙자야? 응.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추가 검사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승인 안 내줘서. 도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정아, 너무 감정적으로 일에 매달리면 너만 힘들어져. 그리고 솔직히 이 병원에서 노숙자는 그냥. 그는 말을 이어가려다 은정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에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은정의 이런 모습은 그를 때때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응, 알겠어.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어? 도윤이 물었다. VIP 수술 들어가는 의사 말고 일반 외상 전문이라도 좋으니까 한 명만 검사 좀 맡아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병원 내부 규칙이 떠오르고 있었다. 노숙자 환자는 보통 최소한의 응급 처리만 하고 더는 깊게 손대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그러나 은정의 부탁이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는 걸 그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대신 너도 조금은 네 몸 챙기면서 해. 고마워, 도윤아.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도윤이 걸어가자 은정은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다. 재원은 눈을 아주 희미하게 뜬 채 은정과 도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 말투, 표정, 도윤의 눈빛, 은정의 손길,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 묵혀둔 씁쓸한 생각이 올라왔다. 저 청년, 어쩐지 마음이 완전히 선하지는 않군.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어둠이 있다. 은정, 당신 같은 아이는 저 청년보다 더 깊이, 더 따뜻한 진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그럴수록 그는 은정을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였다. 병원장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VIP 수술 시작합니다. 전 직원 비상 대기해주세요.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쏠렸고 가난한 환자는 그저 방해 요소일 뿐이었다. VIP 수술 때문에 의료진 전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숙자로 보이는 환자 한 명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의사 한 명이 말했다. 저 환자 저쪽 구석으로 옮겨요. VIP 우선입니다.
은정이 그 말에 반대하려는 순간 환자 모니터 수치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은정은 놀라 외쳤다. 선생님, 환자 상태 급격히 나빠져요. 지금 바로 처치해야 해요. 그러나 의사는 VIP 수술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금 안 돼요. VIP 들어갔어요. 저 환자, 솔직히 희망 없는 상태예요. 수액만 유지하고 상황 보고. 아니요. 지금 처치 안 하면 심정지 올 수도 있어요. 서은정 씨, 지금 VIP 들어갔다니까요? 순서 지켜. 은정은 순간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세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눈앞이 뜨겁게 흐려졌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VIP고 뭐고. 지금 이분 죽어가고 있어요. 전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뿐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의사가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 큰 소리에 주변에서도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은정은 모두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를 놓치는 게 더 두려웠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재원은 희미한 시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작게 올렸다. 이 아이, 정말. 그러나 은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곧 병원 전체를 흔들고 도윤과의 관계를 뒤흔들고 재원과 그녀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반전의 불씨가 된다는 걸. 응급실 공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었다. VIP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의사들과 간호사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돈 되는 환자에게 병원은 항상 더 많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은정은 VIP의 번쩍이는 가움보다 눈앞에 초라한 남자의 숨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재원에게 다가가며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재확인했다. 산소 포화도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수축했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불꽃.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잘 고정해주며 스스로 두려움을 누르고 있었다. 병원 시스템을 거스른다는 건 동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 심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은정의 눈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낯익은 기침 소리, 낮은 목소리. 서간호사, 아직도 그 환자 붙들고 있어요? 전공의 2년차 정태훈이었다. 늘 바쁜 척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건적은 애매한 위치의 의사. 그리고 병원 내 정치에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 은정은 그에게 말했다. 이 환자 지금 위험해요. 숨이 가빠지고 있어요. 아무리 VIP 수술 들어갔다고 해도 기본 처치는 해야죠. 정태훈은 눈가를 좁히며 속삭였다. 그러다 너 또 찍힌다. 어제도 진료과장한테 불려갔다며. 노숙자 환자한테 너무 시간 쓰지 말라고. 환자는 환자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지. 여긴 이상주의자들이 버틸 수 있는 곳 아니야. 게다가 그 노숙자. 혹시 무슨 질병 있을지도 몰라. 괜히 깊게 관여했다가 책임 네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은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언제나 약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걸. 하지만 뒤돌아본 환자의 얼굴은 이미 답을 주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생명의 흔들림. 은정은 짧게 말했다. 검사만이라도 해줘요.
저 혼자로는 못해요. 부탁해요, 정 선생님.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의 어깨가 움찔거리고 손가락이 서로 꼭 붙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경력이, 병원에서의 평판이,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계산기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안 돼. VIP 수술 끝날 때까진 아무도 빠질 수 없어. 나도 규정 어기면 끝장나. 너 혼자 알아서 해. 그 말과 함께 정태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발자국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남겨진 은정은 얼굴을 잠시 가리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혼자가 되는 건 두렵고 위험하고 때로는 외로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환자는 그저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 누구의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은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혼자라도 하는 수밖에. 그녀는 비상와이어 카트를 끌어오고 필요한 약물을 준비했다. 기본적인 처치만이라도 해야 했다. 호흡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추가 검사까지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그때 문득 옆 침대에서 환자가 소리쳤다. 저 간호사, 이 환자 때문에 우리도 처치 늦어지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보호자가 말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 시스템이 엉망되는 거라니까요. 은정은 그 말들을 눈으로 흘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함을, 책임감을, 사람 위에 사람 없음이라는 마음을 조용히 어깨에 얹고 그 환자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재원의 가슴을 살짝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랑 약속해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잡아야 해요. 당신 숨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 말에 재원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은정은 놀라 손을 잡았다. 들려요? 들리면 한 번만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재원의 손가락이 두 번 더 움직였다. 작고 희미한 움직임. 그러나 은정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살고 싶다는 의지, 지켜달라는 부탁. 그 순간 은정은 마음이 완전히 고정됐다. 아무리 위에서 압박해도, 아무리 옆에서 욕해도, 아무리 병원 시스템이 막아도 살려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지금 그녀가 붙잡고 있는 손이, 그녀가 지키고 있는 목숨이, 이 병원, 이 도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뒤집을 폭풍의 중심이라는 걸. 은정이 약물을 준비하던 순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기척도 없이 조용히, 묵직한 발걸음. 현관 쪽에서 두 명의 병원 이사급 간부가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릿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 짧은 올백 헤어, 고급 시계, 깊은 주름, 그리고 모두를 압도하는 묘한 기품. 응급실 전체가 한순간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그는 은정이 붙잡고 있던 환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환자,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장비가 있는 방으로 옮겨라. 의사들이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로를 봤다. 이 이사장님? VIP 수술 중인데요. 그 남자, 병원 이사장, 그리고 재원의 친형, 조재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처럼 선명했다. VIP고 뭐고, 지금 당장 그 환자부터 살려. 그가 누구인지 너희는 모를 테니.
내가 말해주지. 저 사람은 내 동생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응급실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동생? 노숙자가 고급차 타고 다니는 이사장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원과 이사장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은정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다. 그녀는 한동안 손에 들고 있던 주사 바늘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정의 삶은 병원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진실도 모두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VIP보다 더 VIP. 그리고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 바로 그녀가 살리고 있는 남자였다. 이사장 조재우의 선언이 떨어지고 응급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조용하던 공간이 난리가 난 벌판처럼 소란스러워지고 지금까지 무시하던 의료진들이 갑자기 재원 쪽으로 몰려들었다. CT 준비하세요. 응급수술실 확보해. VIP 환자보다 먼저입니다. 방금 전까지 돈 없는 환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움직이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은정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환자가 이 병원을 소유한 재단의 핵심 인물, 이사장의 동생이었다니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왜? 어떻게? 어째서? 그런데 그 순간 조재우 이사장이 은정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위험 있고 마치 응급실 자체가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느낌이었다. 당신이 이 환자 살리려고 혼자 싸웠다는 직원인가? 은정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재우는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평가, 검토, 의심, 그리고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다. 이름이 뭐지? 하하은정입니다. 직책은? 응급실 행정직입니다. 재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행정직, 의료진도 아니고 의료 권한도 없는 가장 낮은 직급 중 하나. 행정직이 응급 환자에게 직접 처치 지시를 했다고? 아닙니다. 지시는 그저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그 범위에 응급 처방이 포함돼. 그 말에 은정은 몸이 굳어졌다. 순간 뒤에서 몇몇 간호사들이 작게 웃었다. 와, 저런 애가 문제라니까. 책임지라고 할걸. 그 조소가 귀에 박혔다. 하지만 그때 재원에게 부착된 심전도 모니터가 또 한 번 위험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삑, 삑, 삑삑삑. 의사들이 재빨리 달려갔다. 혈압 더 떨어졌습니다. 포화도 급락입니다. 산소압 높여. 은정이 반응하려 하자 조재우 이사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손이 크고 차가웠다. 지금은 의료진에게 맡겨라. 넌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그 말투는 명령이었고 압박이었고 배제였다. 은정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분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에 재우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부턴 내 동생은 재단이 책임진다. 넌 물러나라. 은정은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눈은 계속 재원의 몸을 쫓았다. 재워진 들것이
급하게 밀려나가고 수술실 쪽으로 향하는 동안 은정은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팔을 잡았다. 은정아, 괜찮아? 도윤이었다. 은정은 정신없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그분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 우리 아버지야. 근데 왜 그리 복장이? 오래전부터 그래. 일부러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반응을 본대. 내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 고집이 세서 아무도 못 말려. 은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슴에 무언가 턱 걸린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내가 몰랐던 그 모든 게. 도윤은 은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너는 잘한 거야. 오히려 아버지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진심을 가진 사람한테 도움받은 걸. 그러나 도윤의 말투엔 어딘가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그걸 느꼈다. 왜지? 왜 그의 목소리가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지? 왜 그 눈빛이 위기보다 계산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지?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최악이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아버지가 쓰러지다니. 하필이면 은정이랑 같이 있는 날. 이제 아버지가 은정을 알게 됐다. 이건 좋으면서도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도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 강재원은 사람을 평가할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여러 여자들을 보며 딱 한마디로 평가하곤 했다는 걸. 돈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차이로 인생이 갈린다. 도윤은 은정이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더 높게 평가할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게 도윤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다. 은정아, 너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뭐 이상한 말 하거나 부담 주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좀 복잡하니까. 그 말은 은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아, 우리 관계 당신 아버지 알고 있었어? 도윤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딱 0.5초간 멈칫한 그 시간, 은정은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은정을 소개한 적이 없었다. 도윤이 어렵게 말했다. 아버지는 여자 보는 눈이 엄격해. 아무 여자나 인정 안 해.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그 말은 변명 같았다. 핑계 같았다. 그리고 진심이 닿지 않는 공기였다. 은정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나라는 사람이 당신 집안에는 아직도 아무 존재가 아니란 거 맞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피했다. 그 찰나 응급실 전체에 알람이 울렸다. 삑. 응급수술실 비상 호출이었다. 재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의사들이 뛰어갔다. 간호사들이 밀려갔다. 수술팀이 쏟아졌다. 은정은 도윤을 밀치듯 지나가 수술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엔 두려움도, 혼란도, 낭패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강하게 남아있는 건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수술실 문이 닫혔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다. 은정은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게 속삭였다. 제발 꼭 살아주세요.
그 말은 기도였다. 진심이었다. 사람을 향한 가장 깊은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재우 이사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엔 놀라움과 흥미와 불안과 어딘가 모를 위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 단순하다고 보기엔 너무 깊은데?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아주 불편한 생각 하나가 지나갔다. 혹시 동생이 이 아이에게 마음을 붙이기라도 하면 그건 우리 집안 전체의 구조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은정은 몰랐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를 이 거대한 재단의 권력 전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도윤과 그녀의 목숨을 구한 노인 재원,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이사장 재우, 세 사람의 시선이 하나의 중심, 하은정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적막해졌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간호사들의 말소리도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수술실 내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금속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은정은 긴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뼈가 부러질 만큼 꽉 잡고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조재우 이사장은 어디선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은정을 흘끔 바라보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배짱이군. 은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제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이분이 다시 위험해지면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재우는 코웃음을 쳤다. 넌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행정직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서요. 누군가가 저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아서. 그 말에 재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넌 참 이상한 아이구나. 우리 병원에서 보기 드문 종류야. 요즘 세상에 이런 순진한 인간이 있었다니.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은정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저 수술실의 빨간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다.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급히 매다 만 남자. 강도윤이었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와서 은정을 보고 멈춰섰다. 은정아, 아버지 상태 어때? 은정은 눈물을 참고 말하려 애썼다. 아직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도윤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욕을 내뱉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이렇게까지 사람들 몰래 움직여. 진짜 평생 나를 힘들게 하네. 그 말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말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올라온 짜증에 가까웠다. 은정은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따라 나온 문장이었다. 근데 은정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지금 이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좀 그러니까. 저기 빈 회의실에서 은정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지금 그의 아버지가 수술 중인데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 밖에서 문을 잠그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도윤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은정아, 우리 당분간 미뤄두자.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직접 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너랑 나랑 공개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진짜 복잡해져. 그 말은 정확히 말해 너를 숨기고 싶다는 말이었다. 은정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당신한테 창피한 존재야? 도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너 몰라서 그래. 아버지 상태 봐서 시기만 좀 조절하자는. 은정이 말을 끊었다. 아직도 당신 아버지에게 내 존재를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목젖이 흔들렸다. 그건 그 잠깐의 뜸이 은정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 내가 맞네. 나는 당신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도윤이 급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집은 너 같은 사람 받아들일 준비가. 너 같은 사람? 은정의 입술이 떨렸다. 방금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들었어. 도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런 의미로. 그때였다. 수술실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시간이 고정된 듯한 순간 전문의가 나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보호자분, 다행히도 심정지 직전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한 문장에 은정의 다리가 풀렸다. 벽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살았어. 살아났어. 그때 조재우 이사장이 수술실 문 쪽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은 아직 의식이 없지만 회복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처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사장은 잠시 뒤를 돌아보며 은정을 바라봤다. 너, 아까 그 말 기억하고 있어라. 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거다. 그게 사실이다. 의사는 덧붙였다. 위급 상황에서 초기 처치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누가 이 환자를 붙잡고 있었죠? 재우가 말했다. 저기, 저 직원이다. 수술실 주변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은정에게 향했다. 그 순간, 은정은 뒷걸음질 치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두렵고 어색했다. 하지만 조재우의 음성이 복도 전체에 울렸다. 이 병원에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직원은 딱 한 명이었다. 그게 저 아이였다.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질투, 당혹, 두려움, 계산, 그리고 어딘가 실증나는 기운. 조재우의 다음 말은 더 큰 파장을 만들었다.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내 방으로 불러서 다시 배치하겠다. 그 말은 은정에게 승진인지 징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공포를 남겼다. 그리고 뒤쪽 한 구석에서 도윤이 이를 악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다음은 이 사장님인가? 그 말은 누구를 겨냥한 건지, 누구를 질투하는 건지, 누구를 미워하는 건지
은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 느껴졌다. 도윤은 지금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 질투하는 중이었다. 아버지? 이사장? 아니면 갑자기 수술실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 은정 어딨어? 재원이 의식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의사들이 놀라서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재원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아이 불러. 은정은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왜 은정을 찾지?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불안, 질투, 두려움, 혼란,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은정은 그 눈빛을 보고 몸이 굳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병원, 이 가족, 이 재단, 그 전부가 이제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살아난 사람, 목숨이 이어진 사람, 자신이 붙잡아낸 그 생명의 따뜻함. 그게 은정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버티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을 살린다는 건 때때로 사람에게 잡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파도가 몰려오든, 얼마나 큰 혼란이 다가오든,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은 그 어떤 폭풍보다 값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이 피어올랐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준 마음으로 결정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